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쌀쌀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좋아했던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차가운 날씨를 크리스피한 날씨라고 아. 원래 크리스피가 바삭바삭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바삭바삭한 날씨라고 했던 게 생각난 예전 그 선생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멀리 동쪽 바다 끝에서 오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노마도루의 박찬웅 대표님, 울릉도에서 오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뭐 아까 경주에서 오셨다 그러긴 했는데. 네네. 예. 보통은 이제 서울을 오게 되면 예. 배를 타고 강릉이나 포항 쪽으로 나와서 예. 거기서 이제 KTX를 타고 이제 예. 서울을 오는. 지금 울릉도 들어가는 게 예전에는 쾌속선이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크루즈처럼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 한 네네. 7시간 걸리나요?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쾌속선이 편했던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더 걸리는 크루즈선하고 네. 조금 불편하지만 짧은 아. 쾌속선하고 사이에 어떤가요? 다행히 그래도 크루즈만 다니지는 않고 아, 쾌속선도 네, 좀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는 게 좋다 보니까 이제 쾌속선을 많이 타시는 것 같고 처음 오시는 관광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미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시다 보니까 아, 네. 크루즈를 타는 경우들이 좀 어차피 많은 또 것 그 같아요. 크루즈가 사실은 밤에 출발하니까 네네. 자고 나면은 떨어지는 거니까 뭐 그것도 네네. 뭐 나름 매력은 있겠네요. 네네. 우리 저 박 대표님 울릉도로 들어가신 지 한 7년 되셨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왜 들어갔는지. 네. 예전에 이제 저희 기억나는 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노마도리의 박 대표님이 네. 동쪽으로 간 까닭은 울릉도로 간 까닭은 네. 본인 소개부터 좀 아, 네네. 하시고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릉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찬웅이라고 하고요. 로컬 콘텐츠 기업인 노마도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릉도를 가게 된 건 좀 우연한 기회였는데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좀 심하게 번아웃이 왔었어요. 아. 그래서 좀 서울이라는 지역 좀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좀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곳이 좀 바다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좀 우연한 기회에 울릉도에 한 달 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이게 아예 모르는 지역에 가서 한 달을 좀 살고 오면 이게 좀 그래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달을 하러 갔다가 와,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 우리나라에선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자연들이 있는 거에서 충족이 좀 많이 돼가지고 여기서 한 1년 정도 좀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덧 7년이 7년이 됐군요. 예.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번아웃이 왔다 그랬잖아요. 혹시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네네. 서울에서는 워터팜이라고 하는 소셜 벤처를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언더독스라고 하는 창업 교육회사에서 창업 컨설턴트로도 좀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제 에너지가 좀 고갈이 된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충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충전이 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자연 속에서 그걸 좀 충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울릉도를 좀 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울릉도로 이제 가셔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로컬 컨텐츠 기업이라고 좀 소개를 드렸듯이 로컬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좀 다양한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크게는 공간을 베이스로 한 사람들이 뭐 한 달 살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티스트 레지던시라고 해서 예술가분들이 울릉도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 베이스 활동의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축제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뭐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울릉도의 울릉인 페스타 같은 거라든지 다양한 울릉도의 계절별로 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여행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다니게 되면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간에 아까 이제 번아웃이 와서 네. 뭔가 자연 속에서 이제 쉬면서 네네. 재충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다시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네. 로컬 컨텐츠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번아웃이 오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사실은 울릉도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예. 서울에서 일하는 거랑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일이랑 일하는 것 본질은 자체가. 같은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럴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할 때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갈 때 그 멋진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래 이거 보려고 내가 울릉도에서 살고 있지. 이러니까 확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다시 또 충전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 자체는 본질은 차이는 없는데 그걸 하는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게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이 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본질은 똑같은데 네. 일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네, 어느 네. 순간에서 네. 힐링하고
하고 감동의 순간들이 네네. 나를 이제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쭉쭉 앞으로 나가게 네네. 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네. 뭐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울릉도에 갔을 때 텃세 같은 거 없냐 그런- 그런 얘기들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텃세는 서울에도 있다. 어느 지역에도 있는 건데 텃세가 발생한 이유를 저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내 이익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텃세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에 가서 살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보다 그 지역이 왜 좋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라라는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이 힘들더라도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버텨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그 지역에서 아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꼭 텃세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좀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내가 왜 사랑하는지 그 지역을 내가 왜 이주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먼저 강해야 되지 않나. 아, 그거 좋은 얘기네요. 네. 본인은 왜 그 네. 울릉도라는 지역이 좋으세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 원시 모습의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사실은 좋았던 게 그게 어디 나리분지 뭐 쪽인가? 울릉도 사실은 곳곳이 다 그런 아, 나리분지 쪽에도 원시림이라는 곳을 갖고도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도 사실은 개발되지 않은 그런 예. 모습들을 좀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울릉도 사람들의 좀 라이프 스타일도 사실 좀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울릉도가 약간 경북이라는 약간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다들 좀 급하게 뭐 그 진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좀 있었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자연하고 그 반응하면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예. 자연에 의해서 낙석이 떨어져서 교통이 통제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짜증을 내고 이러시는 게 아, 아니라 그래요? 그냥 낙석이 떨어졌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이제 치우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연과 같이 동화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좀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때묻지 않은 원시림,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자연과 같이 동화돼서 살아가는 네, 라이프 스타일 네, 이런 네. 것들이 좋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네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네, 네.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 컨텐츠 네, 기업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사실은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이제 발굴해서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지역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신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특히 이제 그 네. 동쪽 바다 영화제 네, 네, 네. 거기 뭐 이런 거라든가 아, 좀 얘기를 네네. 해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활동하는 것은 울릉도라는 지역이 사실 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울릉도라는 곳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가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아, 예, 예.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명의 원정대라고 해서 실제로 울릉도 와서 명의도 채취하면서 오케이. 거기서 번 이제 돈을 가지고 실제 살아볼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라고 해서 그런 영화제가 특별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 어떤 팬들이 또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휴가를 내시고 가지고 뭐 그렇게 오실 수도 있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좀 울릉도라는 지역을 아 저 기회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체험 한 번만 해보면 울릉도의 매력을 확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부르지 않아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컨텐츠를 다양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6월 25일인가 이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기존의 정지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꿔야 네. 된다. 생활인구라는 게 정의도 있지만 정의를 넘어서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방문할 수 있고 또 네.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활인구라고 우리가 넓게 보면은 네. 그 생활인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얘기하신 대로 그 지역의 매력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네. 우리가 좀 전달할 수 있고 알려주면 다 생활인구가 되니까 굉장히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네. 성과가 있었다. 사실 성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네.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아, 네. 저런 접근 방법이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네, 네, 성과가 있었나요?